폴란드와 한국이 현지명 호마르케이로 명명된 폴란드 수출용 천무다연장 로켓의 대규모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폴란드 측은 한때 유럽산 로켓탄을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 체계를 구매하되 탄약 많은 유럽 기술력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생산 조달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바지 협상 단계에서 실시된 현지 실탄 사격 테스트가 반전을 몰고 왔습니다. 유럽산 로켓탄이 명중률과 안정성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반면 한국산 로켓탄은 전탄이 정확히 표적을 타격한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폴란드 군 수뇌부는 현장에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즉시 전량 한국산 탄약 채택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발사대 도입뿐 아니라 막대한 양의 로켓탄 계약까지 한국이 모두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협상 타결을 앞두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큰 논란이 되었으나 폴란드군이 강경하게 한국산 제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폴란드 언론은 결국 한국의 압도적 성능이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전 유럽의 한국산 무기 체계를 각인시키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천무의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바로 천무다연장 로켓의 놀라운 납품 속도로 전 유럽이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천무 90대 수출에 이어 200대를 추가로 수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이 요동치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부상하고 그가 나토 동맹국 지원을 축소하거나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그동안 미국이 친절한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나라들이 뒤통수를 맞으면서 미국과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류 속에서 폴란드는 미국 무기에만 의존하는 전략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포르투갈에서도 일부 미국산 무기 계약이 재검토 혹은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으니 폴란드 입장에선 얼마나 빨리 확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를 갖출 수 있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천무가 주목받았습니다. 이미 현재 배치되어 사용 중인 구신문만 해도 실전 운용 보고가 매우 긍정적인 데다 추가 계약으로 공급될 200문 이상까지 합치면 폴란드 전역에 걸쳐 천무만으로 다연장 로켓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보유한 소련제 다연장과 도입 예정이었던 하이마스를 대체하거나 혹은 보완 형태로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폴란드군의 최신 전략 문서를 살펴보면 천무를 주력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무가 하이마스 등 다른 나토 무기 대비 경쟁력을 확보한 핵심은 무엇보다도 빠른 생산 속도와 맞춤형 성능에 있습니다. 먼저 천무는 전술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탄두와 유도 기술을 통해 광범위한 표적에 대한 타격 정확도가 탁월합니다. 또한 한국 방산업체의 유연한 공급 체계가 단기간에 대량 도입을 가능케 하여 국가별 요구사항에 맞춘 옵션 제공이 수월한데요. 특히 무엇보다 단가 대비 우수한 성능이 실전 운용에서도 입증돼 군사적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초고속 납품 사례로 실증된 이 능력은 하이마스와 달리 생산 라인 확충과 변형 탄약 개발 측면에서 기동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이 특히 돋보입니다. 즉 전투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신속히 대응 가능하다는 강점이 천무의 결정적 우위로 평가되며,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 하이마스 대비 가성비 높은 다연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90문 이상의 발사대를 수령하고 추가로 200대를 넘는 대규모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국 군사 관계자들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폴란드가 이토록 서둘러 다연장 로켓 전력을 확충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폴란드는 나토 동부 전선에서 사실상 최전방기지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확산될 경우 가장 먼저 전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는 기존 무기 체계만으로는 억제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하이마스의 미흡한 공급 속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한국산 천무를 긴급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왜 폴란드는 미국산 하이마스를 조금 더 기다리지 않고 한국산 무기로 대체해버렸을까요? 무엇보다 한국 기업이 소요 시간 단축과 막대한 초기 물량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주요했습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 정부는 천무 시스템에 대한 해외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하자마자 생산 라인을 증설했고,
인력을 단기간 내에 수백 명 규모로 충원하여 놀라운 생산 속도를 확보했습니다. 폴란드는 과거 미국이나 유럽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서 지연을 겪거나 조건이 자주 바뀌어 예산이 초과되는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측은 구체적인 납기일과 물량을 정확히 명시해주고 사격 성능까지 실전 테스트로 입증해냈으니 폴란드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기회였던 셈입니다. 사실 폴란드 내에서도 천무 도입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정권 교체 이슈로 인해 대규모 무기 구매 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되었습니다. 일부 반대파 정치인들은 지나치게 빠른 계약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 상승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하이마스를 유력 후보자로 부각시키면서 한국과 비교를 통해 더 나은 조건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폴란드 정부와는 반대로 흘렀습니다. 폴란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천무 사업의 계약서와 실제 납품 과정과 폴란드 현지 군수산업 참여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미국보다 한국과의 사업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다는 결론을 내렸고 오히려 천무 추가 도입분까지 지원하겠다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로써 1차 계약 물량 구신문에 이어 2차 계약으로 총 290문이 거론되었고 이후 부수적인 로켓탄 공급 계약까지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폴란드 정부가 부족한 방위 예산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 특성상 가장 빠르게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 무기업체와의 협력에서는 절대 이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 폴란드 정치권 전체의 공감대로 굳어졌고 결국 천무가 폴란드군 현대화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도 이 상황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폴란드가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군사적 실효성과 납기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군 훈련장에서 천무를 시범 운용하는 영상을 보면 발사 속도와 연속 타격 능력이 하이마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자주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폴란드가 천무를 대량 도입하면서 발트 3국과 루마니아 그리고 체코 같은 국가들이 일제히 한국산 다연장 로켓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또 다른 잭팟이 터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트 3국 역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었거나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이기 때문에 빠르고 믿음직한 다연장 전력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반면 미국 측도 이런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하이마스를 보유한 국가들이 대거 천무로 선회하거나 하이마스와 천무를 병행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이마스가 오랜 기간 서방 세계의 표준 다연장 로켓 취급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천무의 급부상은 하이마스가 누리던 외교적, 경제적 이점을 일부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역시 긴장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천무가 하이마스를 제치고 서방 세계의 새로운 표준 다연장 로켓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동남아 국가들의 천무 구매 움직임에 우려 섞인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갖거나 안보 갈등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천무로 무장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국 군사력 증강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적 관심이 엄청난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무는 이미 폴란드 수출로 기술력과 대량 생산 능력을 입증했고 폴란드에서 실전 배치까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는 사례까지 확보했으니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 있게 계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각종 사거리 확장형 로켓탄과 유도탄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향후 업그레이드 버전의 천무가 추가 수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천무의 대규모 배치와 관련 로켓탄 계약을 통해 러시아에 강한 억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유럽 안보 지형에서도 독자적인 군사 강국의 위상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방산업계 입장에서는 폴란드군에서 얻은 실적을 발판 삼아 나토 국가 전체를 무대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발사대뿐만 아니라 수십만 발 이상의 로켓탄까지 한국에서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로켓탄 사업 규모가 발사대 계약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천무 사업은 일시적인 무기
무기 수출을 넘어 오랫동안 이어질 대규모 국방 협력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천무와 관련된 여러 한국의 방산 기업들도 덩달아 입지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폴란드 천무 도입 사례는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기존 강대국들을 상대로도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하이마스를 보조하는 역할이었던 천무가 이제는 하이마스를 완벽히 대체하는 독자적인 무기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 역사상 전례 없는 공급 속도와 성능을 결합해 폴란드에 연이어 납품 중인 천무는 단순히 한 번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국 방산 역사의 새 장을 열어젖힌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3일 에스토니아 천무 대박 가능성 영상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미국산 에밀사이 하이마스 1차 물량 6문을 확보했으며 실제 전력화가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하이마스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폭증하면서 추가 물량인 2차 도입분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 측은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되는 물량조차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운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 신속한 납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 장비를 지원해버려 자국 포병 전력이 빠르게 줄어든 상태이므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속히 새로운 화력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요. 사실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을 지원한 이유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로 나토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결론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자국의 전쟁 위협 억지력 확보에 있습니다. 소련 점령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강한 발러 정서를 가진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통해 서방 동맹 내 입지를 공고히 하여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하이마스의 빠른 납기를 미국이 약속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현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하이마스 생산 슬롯을 당겨주지 못하여 수년이 걸리는 납기를 제시하면서 에스토니아는 다른 대안을 모색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한국산 K239 천무가 강력한 후보로 부상한 것이지요. 또 이런 결심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폴란드가 하이마스와 천무를 함께 운용하려 한다는 소식이 해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인데요. 뿐만 아니라 하이마스와 천무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인식이 해외 군사 커뮤니티에서도 퍼져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C-130 수송기로도 공중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신속 대응 임무에서 탁월한 반면 천무는 화력 집중과 장거리 포병 지원에 강점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폴란드처럼 병행 운용 시나리오를 채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천무와 하이마스가 경쟁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무기 체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정밀 타격 능력이 뛰어나고 전략적 기동성 면에서도 탁월합니다. 하지만 화력이 천무 대비 절반의 성능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하이마스는 로켓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포드가 천무에 반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천무는 발사 후 재장전 속도나 사거리 확장성, 그리고 복수의 탄도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화력 투사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천무가 운용할 수 있는 탄약 중에는 집속탄 계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집속탄은 민간인 피해 가능성 때문에 큰 논란거리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은 국가들도 많습니다. 에스토니아처럼 러시아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는 유사시적 대규모 기갑부대나 병력이 몰려올 때 넓은 지역을 빠르게 초토화할 수 있는 수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이마스도 미국의 에이테킴스 전술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는 있지만 추가 탄두 개발이나 확장에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천무는 이런 제약이 미국보다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더 나아가 천무는 앞으로 사거리 200km,
이상급 유도 로켓을 개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방산 관계자들은 이미 내부 시험 단계에서 180에서 200km급 프로토타입을 검증하고 있다는 언급을 비공식적으로 내놓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만일 이 사거리가 실제로 확장된다면 하이마스에서 제공되는 에이테킴스급 전술 미사일과는 또 다른 운용 방식을 국가별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토니아가 고려할 만한 또 다른 후보로 튀르키예 로켓안사 칸 시스템과 이스라엘 엘비세 펄스 등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튀르키예 칸은 중국 둥펑12 단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서방 국가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서방 국가들에는 낙제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토 소속인 튀르키예가 중국 기술로 만든 미사일을 재판매하는 것은 정치 외교적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펄스 역시 이스라엘의 노하우가 집약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우수한 성능에 대한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나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 무기 도입에 좀 더 호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사례처럼 이미 다수의 한국산 무기를 한꺼번에 계약해 빠르게 납품받는 K방산 패키지들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전 세계에서 천무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무기임을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이마스가 이렇게 전 세계의 핫 아이템이 된 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전황 보도에서 하이마스가 러시아의 후방 탄약고나 보급로 지휘부를 정밀하게 타격해 전황을 뒤집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세계 각국은 하이마스만 있으면 러시아의 파죽지세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동시에 하이마스의 수요와 인기는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폭발하는 만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도입 희망 국가들은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시가 급한 나라들에게는 이런 시간도 너무 길기 때문에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의 생산 슬롯을 앞당겨 줄 수 없느냐고 공식 질의할 정도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하이마스에서 노선을 한국으로 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천무가 여러 국가들로부터 호평받는 결정적인 요인은 빠른 납기일입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미 폴란드의 대규모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빠르게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무기는 도입 속도가 빠르다는 인상을 유럽 전역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의 폴란드가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의 요구 시기에 맞춰 장비를 받을 수 있다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서 자동으로 대한민국 방산이 홍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다른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마스가 1, 2년 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겨우 도입될 상황이라면 당장 눈앞의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초조한데, 폴란드처럼 실제로 하이마스와 천무를 동시에 도입해 분산 배치하고 신속 기동 임무에는 하이마스를, 대규모 화력 지원 임무에는 천무를 투입할 계획을 세운다면 전략적 공백도 메우면서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에스토니아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발트 3국 중 하나이므로 에스토니아가 완전히 한국산 무기 쪽으로 넘어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지원과 다른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하이마스 생산 일정이 꽉 찬 상황에서 미국이 얼마나 에스토니아 요구를 반영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무의 잠재력은 현재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향후 사거리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군수 지원 체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많고, 사거리 확대나 탄두 변경 시에 반드시 미국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천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므로 구매국이 요청하는 사거리 탄두 옵션을 맞춤형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앞서 언급했듯 집속탄 옵션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넓은 지역에 다수의 소형 폭탄을 살포하는 집속탄은 대규모 병력이나 기갑 부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무기에 점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국가들은 마지막 보루로서 필요하기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에스토니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천무를 도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과연 에스토니아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발트해 연안 전체 안보 지형과 나아가 나토의 동부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천무와 하이마스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연장 로켓 시스템 분야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는 유럽 국가들에게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필수 전략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